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메시지나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제스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한테 러시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탁자를 3번 두드리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언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악마가 듣고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사람들은 탁자를 이렇게 3번 치는 겁니다. 손도 딱 이 모양으로 주먹 바닥으로 두드려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독해 교재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서 탁자를 두들겼는데 그게 자기가 두드린 건지 모르고서 Who's there?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되게 재밌긴 한데 도대체 왜 탁자를 두드려?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 못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러시아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굉장히 러시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인이라면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미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냥 탁자를 3번 두드리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두드리는 걸까요? 러시아인들은 사람들 왼쪽 어깨에 악마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악마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그걸 듣고서 특유의 그 사악한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탁자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도 모르게 희망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을 때 급하게 하는 응급 처방 같은 거고요. 보통 러시아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게 심술궂은 장난꾸러기 악마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삶 자체가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건 그렇고 왜 하필 3번일까요? 고대 문화에서는 홀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수라고 생각했고요. 짝수는 완성된 죽은 수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을 홀수로 하고 그 중에서도 너무 많지도 또 너무 적지도 않은 3, 4번이 가장 흔하죠. 러시아어 치곤 한국에도 꽤 널리 알려진 트로이카라는 표현도 말 3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이나 친구에게 꽃을 선물할 때는 홀수로 하셔야 돼요. 10송이, 20송이 이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짝수송이 꽃은 묘지를 방문할 때 들고 가는 거거든요. 러시아인들은 연인이나 지인끼리 꽃 선물을 주고받는 걸 좋아하고 특히 러시아 여성들한테 꽃은 굉장히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맘먹고서 20송이, 30송이 선물을 했다가는 선물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볼뽀뽀는 프랑스어로 라비즈라서 한국어에서도 비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는 사람끼리 만나거나 헤어질 때 러시아인들은 볼뽀뽀를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 사람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달려들어서 뽀뽀를 막 할까봐 질겁한 학생들이 꼭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하지도 않은데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특히나 문화가 많이 다른 아시아계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조심하는 편이에요. 주로 친한 사이인 여자와 여자 사이 아니면 여자와 남자가 만날 때 볼뽀뽀를 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날 때는 주로 악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 많은 자료에서 러시아에서는 볼뽀뽀를 3번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는 1번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냥 많이 반갑거나 그럴 경우에는 3번도 하기도 합니다. 브레즈네프라는 소련 서기장이 이 볼뽀뽀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 특히 공산국가였던 그런 나라의 수장들을 만날 때마다 우애의 표시로 이 볼뽀뽀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오른쪽에 1번, 왼쪽에 1번 하고 3번째는 입에다 하기도 했답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서기장 호네커와 찍은 베를린 장벽 벽화에까지 등장한 사진이 가장 유명하고 패러디짤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건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연인 사이가 아닌 보통의 러시아인들의 볼뽀뽀가 입뽀뽀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 볼에 뽀뽀하는 건 유럽에서 흔히 하는 인사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그 뽀뽀를 하는 방법과 횟수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전에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를 배울 때 만난 이탈리아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짝수를 해야 된대요. 2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고 뭐 많게는 6번까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짝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유럽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는 특별히 횟수에 제한이 없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1번 아니면 3번 짝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지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상대편의 볼에 직접 입술을 대지 않고 그냥 쪽 소리만 내는 것이 관습이라면 러시아에서는 상대편 볼에 입술이 닿는 게 정석이에요. 러시아인들은 대화도 진실해야 되고 인사도 진실해야 해서 대충 그냥 하는 척 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인사로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잘 지낸다고 대충 말하기보다는 낯선 사람들한테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구구절절히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잘 지낸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외국인들을 당황시키곤 합니다. 대면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편지를 쓸 때도 러시아인들은 젤루요, 너에게 키스를 보낸다. 아니면 젤루요, 이 아브니마이. 그래서 너에게 키스와 포옹을 보낸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러시아인들은 심지어 글에서도 볼뽀뽀로 인사를 하는 거죠. 러시아인들도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공식석상에서뿐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사이일 때뿐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만난 친구 사이에서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 악수를 합니다. 인사 대신에 악수를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길에서 남자들끼리 굉장히 반갑게 악수를 하길래 저 사람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이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무척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러시아인이 악수할 때 손에 너무 힘을 꽉 주고 너무 오랫동안 잡고 안아준다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러시아인을 만날 때는 러시아식으로 악수도 힘있게 오래 하면 되겠죠. 그 밖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특별한 제스처 없이 그냥 스트라스위티, 프리비엣 하면서 인사말만 주고받아요. 근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그런 인사에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답례로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러시아인들은 제스처를 많이 하거나 또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신의 대화나 몸짓 안에 진심을 담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처럼 막 다양하고 막 큰 제스처를 쓰는 사람들은 겉도 뜨겁고 속도 뜨겁다면 러시아인들은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처음 겉모습과 달리 친해지면 무척 잘해주고 한국인들만큼이나 음주 가무를 즐기는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식으로 표현하면 거차 속뜻? 라고 할까요? 동양이면서도 서양이고 아시아이면서도 유럽인 그 거대한 나라 러시아가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매력적인 이중성이 러시아 문화와 사회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하죠. 아테 지역 연구센터가 기획한 다른 선생님들의 유라시아를 향한 창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매력적인 러시아를 더 깊고 넓게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видания. 마지막 복습 퀴즈! 다음 중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하는 제스처는